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메인보드 수리 실전 과정입니다. 자, 고장 수리가 전원무 현상으로 고장 수리가 들어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PU 전원부 문제로 인해서 전원무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CPU 전원부 수리로 수리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인보드 데스크탑에 어떤 고장이 들어왔을 때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은 분해하기 전에 고장 유형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 그죠? 첫 번째 단계가, 자, 그 고장 분석 전에 강의 전에 그 협조 안내문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뭐냐면, 우리가 실전 과정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실전 과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의 대표적인 고정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데스크탑 PC의 고장 증상, 그죠? 수리가 들어온 고장 증상은 어떤 증상으로 들어왔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장 유형 분석 1차 분석에서는 우리가 전원을 인가하지 말고 모든 그 데스크탑의 케이스를 개봉한 상황에서 유관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수리하는 사람의 뭐 TV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원 인가 전에 반드시 수리 전에 유관 검사, 눈으로 살피는 검사가 필요하다. 그죠? 뭐 어떤 부품이 문제가 생겨 있는지, 열화가 돼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포트에 쇼트가 일어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형 검사를 한다. 그게 이제 1차 유형 분석을 하는 거죠. 자, 1차 유형 분석이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은 뜯어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TV도 마찬가지로 수리를 하려 그러면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체 올 분해 작업을 합니다. 수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품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품을 뜯어 놓고 나서 우리가 뭐 TV를 수리하던 모니터를 수리하던 아니면 뭐 노트북을 수리하던 우리가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장비 지그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원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장 부위를 빨리 찾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지그 내지는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데스크탑에는 ATX 파워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파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는 다 갖고 있죠. 그죠? 테스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우리가 모니터나 TV처럼 어떤 기능들이 보드들이 PCB들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는 모든 기능들이 한 PCB 한 보드 안에 PCB 안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이 포스트 카드라는 게 있어요.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라는 게 있는데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를 이용해서 어느 부위가 고장,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대충의 아웃라인을 잡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고장이 있는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체크하기 위해서 이 포스트 카드, 즉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우리 고장 진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장 부위를 찾았으면은 보통 소자 분량이 많은데 소자 분량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자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메인보드를 우리가 단독으로 놓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어떤 수평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그 애로사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메인보드를 좀 고정시켜서 우리가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품을 갖다가 교체 또 내지는 하기 위해서 고정 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메인보드 고정 툴을 우리가 뭐 메인보드 지지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간단한 지그를 좀 살펴보고요. 자, 이제 그 데스크탑을 분해됐으니까 우리가 2차 분석을 해야 되겠죠. 2차 분석을 하고 수리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데스크탑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무 현상이 일어났다 보니까 파워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PC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모니터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니터 수리를 많이 주로 하실 거예요. 모니터 SMPS, 그죠? SMPS는 우리가 뭐냐면 오토 방식이죠.
하지만 TV라든가 데스크탑 PC의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동작 원리를 뭐 예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내용을 알려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부팅회로 작동 원리, 특히 전업무 현상 같을 때는 우리가 특히 부팅회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회로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업무 현상에 들어온 그 PC에 대해서 장착되어 있는 파워 서플라이 양부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전원부 쪽에 상세 점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찾았으면은 불량 소자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회로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결합 후 간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수리가 됐다 해서 바로 이제 인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니터를 수리하든 TV를 수리하든 아니면 뭐 노트북을 수리하든 데스크탑 PC를 수리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최종 테스트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우리가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수리 나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이상 증상이 생기더라. 열이 올라가니까 이상 증상이 생기더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어 놔봐야, 그죠?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그 메인보드의 소자들이 열이 받을 대로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수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 정신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리가 됐다고 바로 고객가 인도했을 때 가서 얼마 안 쓰고 뭐 30분 내로 어떤 불량이 생겼을 때 나름대로 고객이 수리자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예, 과연 좋은 건 아니니까 항상 우리가 에이징 타임을 갖도록 하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수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니터 수리 실전 과정에도 제가 이런 과정으로 나는 하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서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1차 유형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협조 안내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 뭐 데스크탑 메인보드든 아니면 노트북 메인보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기초 이론 여러분들이 좀 먼저 좀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 쪽하고 메인보드 입문 및 수리 과정이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수를 한 상황에서 실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실전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전기전자 기초, 그 다음에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 그 다음에 메인보드 입문 수리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 주기를 여러분들 당부드립니다. 항상 제가 실전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쪽에 들어가면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스마트폰으로다가 언제 어디서나, 그죠? 인터넷만 되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접속해서 내 컴퓨터로 그 채널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죠. 그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유튜브 내 채널, 내 컴퓨터 채널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세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전자 이러면 양무 판별법 요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제일 1번으로 우리가 이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 입문 수리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메인보드 입문 수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죠.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강의 1단계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1강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먼저 시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 지금 실무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밑에 전기전자 이론 양보 판별법, 모니터 입문 수리, 메인보드 입문 수리 요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강의를 좀 들으시고, 뭐 동영상 강의 장점은 뭐냐면 되돌려보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런 강의를 듣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메인보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는 뭐 대표적인 고장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대표적인 고장 증상, 뭐 보통 대표적인 고장 증상은 전원무 현상이라는 게 있죠. 전원무 현상, 파워가 온해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죠. 전원무 현상. 지금 우리가 수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게 바로 이런 전원무 현상으로 들어온 거죠. 화면 무 현상은 뭐냐면, 파워를 온하게 되면 전원은 들어가는데 포스팅이 안 되는 증상, 즉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기기 인식불은 뭐냐면, 부팅은 다 돼요. 하는데 어떤 특정 PS 포트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USB 포트가 인식이 안 된다든가, 램 포트가 인식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사운드 쪽에 인식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고장 증상은 전원무 현상, 화면무 현상, 주변기기 인식불 요 세 가지 증상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잡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고장 발생 원인을 우리가 보면 인위적인 요인도 있다. 인위적인 요인은 뭐냐면요, 어떤 뭐 본인이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래픽카드를 빼고, 그죠? 그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다 꽂을 때 과도한 힘을 가해서, 그죠? 우격 다짐으로 넣었을 때는 그 슬롯 사이에 있는 핀이 쇼트가 되면서 구부러지면서 또는 부러지면서 나름대로 이 고장이 나는 원인이 발생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PC에서 보통 주로 사용자들이 많이 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USB 포트라든가 아니면 뭐 파워 온 버튼이라든가 리셋 버튼이라든가 많은데, 주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USB 포트겠죠. 특히 이제 USB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그 USB 메모리를 메인보드 이쪽에 꽂을 때 반대 방향으로 꽂아서 강제로 부러뜨리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USB 작동을 위해서 USB 포트는 VCC 5V 전기가 가해지게 되는데, 이게 부러지면서 그라운드하고 VCC-단 5V가 쇼트가 돼가지고 전원무 현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게 이제 인위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환경적 요인으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이제 메인보드는 이 칩셋들이 정전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정전기.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사람 몸에는 정전기가 흐르죠. 그래서 그 손에 정전기를 방전시킬 때 만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정전기가 발생되는 어떤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붓을 이용해서 턴대든가 있을 때는 어떤 그 정전기로 인해서 칩들이 파괴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컴퓨터의 고장 원인을 보면은 이 먼지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지가 쌓였을 경우는 그 특히 여름철에 먼지와 먼지 사이에 어떤 습기가 발생함으로써 쇼트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습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신호 끊김의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컴퓨터는 먼지와, 그죠? 어떤 습도가 굉장히 그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환경적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자의 어떤 품질 불량이죠. 지금 메인보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자들이 있는데, 특히 저가 보드는 어떤 그 이 전자 소자들을 굉장히 아주 그 뭡니까 좀 저가를 많이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 자체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자 소자들은 RLC 하고 이제 IC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어떤 용량 감퇴라든가 또 어떤 그 중간에 어떤 그 소자들이 어떤 쇼트라든가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장 원인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를 보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 노트북 메인보드를 여러분 눈으로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그죠? 이 메인보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우리가 PCB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더보드라고 얘기도 합니다. 메인보드라고 얘기하기도
좋다 하지만은 메인 마더보드, 그죠? 모체가 되는 보드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는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컴퓨터의 모든 장치들이, 그죠? 장치들이 장착돼서 관리되는 주기판이죠. 주기판. PCB로서 장치 상호간을 연결시켜주고 전원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컴퓨터의 전체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인보드를 수리하기 전에 모니터나 TV를 하다가 메인보드로 왜 이렇게 복잡하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TV나 모니터는 그러니까 립스보드, 뭐 AD보드, FRC보드, Tcon보드, OS보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죠? 물론 SMP에서 나눠져 있겠죠. 한데 이 데스크탑 PC라든가 노트북 PC의 메인보드는 모든 게 다 한 장에 통합이 돼 있어요. 통합이.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메인보드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부팅회로, 전원 공급회로, 클락회로, 리셋회로, 바이오스회로, 뭐 시모스 회로, 인터페이스 회로가 이 PCB에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장 요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장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지그들이 필요하다. 지그들이.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포스트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PCI 슬롯에 꽂고 우리가 이게, 그죠? 이 바이오스가 실행되는, 그죠? 바이오스가 실행되는 번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느 쪽에 분량이 대충 어느 쪽 분량이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갖다 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메인보드 수리가 어렵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모니터 수리하다가 메인보드 수리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회로 이론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메인보드 실전 과정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먼저 뭐를 이수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이.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메인보드 입문 수리 과정에 굉장히 지금 뭐 부팅 에러, 전원 공급 에러, 클락, 리셋, 바이오스, 시모스 에러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들을 이미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네이컴퓨터 채널을 접속해서 이런 강의를 더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메인보드의 고장 처리 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최대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이용해서 고장 원인을 많이 찾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육안 검사가 굉장히 필요하죠. 육안 검사로 해서 50%, 60%를 잡아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니터 수리를 많이 해봤죠. 모니터 수리할 때 딱 여러분들이 뜯어서 뭘 부터 봐요. SMPS죠. 립스보드를 보겠죠. 립스보드에 콘덴서가 배가 부른 게 있나 없나, 뒤에 이게 그 PCB판이 열화된 게 없네요. 먼저 보죠. 이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칩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이 얼만큼 받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갖다가 이게 촉각을 갖다 대죠. 그래서 뜨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열이 얼만큼 받는지를 그렇게 이런 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 다음에 육안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5, 60%를 잡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육안 검사 쪽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TV도 마찬가지고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일단 육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육안 검사를 할 때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사용자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에 어떤 그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이 어떤 단선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어느 쇼트라든가 점퍼가 빠져 있는지, 뭐 개인이 만든 점퍼가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제 그런 그 사용자가 많이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검사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 우리가 전면만 보지 말고 패턴 있는 쪽에, 그러니까 메인보드 뒷면이 되겠죠. 거기 보면은 이제 패턴이 어떤 긁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칩셋 주변에 보면은 VCC와 그라운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칩 콘덴서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노이즈를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붙여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떨어져서, 그죠?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칩 콘덴서가, 그죠? 어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붙여놨는데 떨어지면은 우리가 사용 중에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긴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휘어져 가지고 서로 그 쇼트가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케이스 전면에 보면 프론트 패널에 보면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USB 포트가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문제가 되면 안 되죠. 특히 이제 USB 포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용자들이 USB 메모리를 꽂으면서 정방향으로 꽂아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꽂았을 때는 부러지면서, 그죠? 오버volt하고, 그죠? 그라운드가 쇼트가 돼서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즉 전원무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쇼트가 되면은, 그죠? 쇼트가 됐을 때 파워 서플라이 봤을 때는 메인보드가 2차 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측에 쇼트가 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 모니터 수리하면서 SMPS 많이 건드려 봤죠? 그죠? 그럼 피드백이 동작돼서, 그죠? 스위칭 작업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점퍼들이 많이 껴져 있어요. 그 USB 5V 뭐 또 뭐 다른 쪽에, 그러면 점퍼가 좀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백 패널에 보면 키보드 마우스, 그죠? 키보드 마우스도 USB 방식도 있지만 예전 컴퓨터는 PS2 포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또 강제로 반대 방향으로 꽂아서 그 슬롯에, 그죠? 키보드 핀이 부러져서 박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검사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에 고장이 발생되더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된다. 자, 이제 그 손상된 칩을 찾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경우의 수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 부분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나름대로 레벨이 올라가야 좀 될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손상의 칩을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 과정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카드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데, 포스트 카드를 메인보드 고장 진단계라고 많이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불량 요소를 갖다가 불량 부위를 찾는 거죠. 이 포스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파워 셀프 테스트예요. 우리가 전원을 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읽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 마이컴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컴 안에 폼웨어가 장착이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모니터를 예를 들자면 AD보드에 보면 마이컴 안에 폼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컴 안에 폼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폼웨어로 얘기 않고 메인보드에서는 보통 바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 바이오스, 그 폼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루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냐면 포스트 처리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원이 인가가 되면 바로 포스트 루틴을 갖다 읽는 거예요. 읽어서 하드웨어가 이상이 있는지, CPU가 이상이 있는지, 메인보드가 그래픽 카드가 이상이 있는지, 메모리가 이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이 포스트 루틴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체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액정창에 이 16진수로 표시가 되는데, 그 멈춤 부위가 바로 고장 부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부위가 대충 고장이 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물론 뭐 이거를 꼭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충 뭐 우리가 참고용으로 쓰는 거지. 특히 이제 OEM 바이오스라 해가지고, 특히 뭐 삼성 이런 LG 이런 대기업체에서는 OEM 바이오스를 쓰기 때문에 이 포스트 값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단지 우리가 참조용으로 사용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메인보드 수리하는 사람이 노트북도 따로 돼 있는데, 그런 포스트 카드를 이용해서 고장 부위 찾는데 굉장히 많은 그 사용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유관 검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유관 검사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렇게 먼지가 굉장히 큰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먼지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뭡니까, 그 여름철에 먼지 사이에 습도가 껴가지고 물방울이 형성되면 이 회로가 쇼트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뭡니까, 먼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칩들이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먼지로 인해서. 그래서 컴퓨터의 고장은 보통 보면 어떤 습도와 먼지로 인한 고장도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고장 수리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컴프레셔를 기동을 해서 컴퓨터 불어주죠. 이걸 다, 그죠? 깨끗이 청소를 해준단 말이죠. 만약에 안 털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붓으로 털어내는데, 붓으로 해더라도 뭐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뭐 기름을 주로 취급하는 데서는 이 기름때가 묻어갖고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메인보드 수리하는 사람은 대형 초음파 세척기를 갖고 있는데 초음파 세척기를 넣어가지고 세척을 하죠. 그죠? 근데 뭐 요즘 그런 대형 초음파 세척기로다가 메인보드를 세척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콘덴서 용량 감퇴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이걸 발견하죠. 보면 이 안에 그죠? 콘덴서가 이렇게 배가 쑥 불러 있는 게 있죠. 배가 불러 있는 거. 그래서 뭐 옛날에 이걸 갖다 콘덴서가 임신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 용량 감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해 콘덴서들은 이 안에 전해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용량 감퇴가 되면 안에 전해액이 끓어서 그죠? 전해액이 끓어가지고 이 압력이 생김으로써 이게 뭡니까? 그죠? 이 불룩 튀어나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통 Y자, K자, 십자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방폭 배력 얘기합니다. 안전장치예요. 이게 안 꺼져 있다 그러면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그 전해액이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실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싹 찢어지면서 이 전해액이 나오도록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콘덴서들은 이 그런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요걸 갈죠. 근데 초보자는 보통 이거 하나만 갑니다. 하나만 갈면 안 되고 이렇게 용량 감퇴가 됐다는 것은 얘 역할을 옆에 있는 놈들이 대신해 줄 수도 있다. 다 갈아주는 게 원칙이겠죠. 콘덴서는 뭐 가격이 이렇게 나가는 소자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갈아주는 것이 좋겠죠. 뭐 AD 보드를 수리하던 립스 보드를 수리하던 여러분들이 콘덴서가 배가 하나 불렀다 그러면 다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그죠? 그것이 정신건강에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재콜 들어오면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 가르는 게 좋다 하는 거죠. 또 열화된 소자들을 우리가 유광검사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FET 같은 경우는 이 리드들이 이게 구리 재질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구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구리선을 전선을 까가지고 연탄불에다 올려놓으면 이 구리선이 뭡니까? 이 보라색으로 변하죠. 열 받으면. 얘도 마찬가지 구리 재질이 이 열이 받다 보면요. 요 부분이 구리 재질 부분이 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보라색으로 변해지는 이 리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걔는 열이 너무 받아서 이 용량 감퇴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은 100%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소자들 갖다가 PCB 뒷면 회로 있는 쪽을 보면 거기도 열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 요건 갈아줘야겠다 안 갈아줘야겠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부식된 소자예요. 저 습도가 많은 집 가정이라든가 공장 같은 데서는 이게 오래되다 보면 지금 요거는 뭐냐면 QFP 타입이라서 리드가 사방으로 128핀이 나와 있는 건데 리드가 굉장히 가느다라요. 얘는 재질이 뭐로 돼 있다 그랬죠? 리드가 구리 재질로 돼 있다 그랬죠? 그죠? 요것이 부식이 돼 가지고 선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선이 된 경우가 많아요. 요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요런 이 떨어졌으면 그죠? 이 다리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역할을 못 하니까 오동작이 되겠죠. 이게 부식된 소자도 있습니다. 자, 쇼트된 그 소자 리드예요. QF 타입 같은 건 이 선이 가느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거지만 수리하면서 드라이브로 팁으로 뭘로 쳐가지고 여기 붙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리드에는 전기들이 흐르고 그죠? 그러고 있는 건데 쇼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떤 동작이 안 되겠죠. 그러면 슈퍼 아이오 칩 이런 같은 경우는 열과 이런 게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약품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이제 뭐 TC라든가 아니면 프락스 같은 건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화학약품들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부식의 원인이 되겠죠. 이런 것이 있으면 좀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손상이에요. 이 데이터선하고 버스선 같은 거 굉장히 가느다랍니다. 실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가 콘덴서를 갈면서 그죠? 보통 콘덴서 갈 때는 여러분들이 수동답 흡입기하고 인두를 쓰는데 그 흡입기를 하면서 인두 팁이 이 패턴을 때려서 이 패턴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눈으로 잘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루페 같은 걸로 봐가지고 선이 끊어졌으면 이거 패턴 읽기가 힘들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그죠? 옛날에는 뭡니까?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그죠? 뭐 중고 보드를 사면서 업자들이 그냥 휙휙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드와 보드 사이에 이런 어떤 그 부직포 같은 걸 삽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보드와 보드 사이 같이 연결해 버리면 이 핀들이 여기 긁어갖고 패턴이 끊어지는 게 많았었어요. 그죠? 대량으로 어떤 뭐 20장 30장 중고 보드를 샀을 때 그때도 이런 증상이 많았었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손상된 칩셋이에요. 지금 사우스 브리지나 노스 브리지 같은 거 보면
이건 회로를 보호하기 세라믹만에 덮여져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 이마에 홍 나듯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눈으로 보면 이게 부푸는 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쓱쓱 문질러 보면은 까칠까칠한 부분이 잡혀요. 그런 게 이제 그 손상된 거죠. 또 루페로 보면은 이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게 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칩셋이 손상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교체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고장 수리가 들어온 것은 그죠? 전원 무 현상이에요. 이 버튼을 눌러도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원 인가되지 않는 현상, 그죠? 그 인가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수리가 이제 입고가 된 거예요. 수리 입고가 이제 그 이런 고장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전원이 눌러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뭐 전원 부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지금 파워 버튼을 눌러도 LED도 들어오지 않고 안에 팬도 돌아가지 않고 그런 증상으로 지금 고장 수리가 들어온 거죠. 자, 이런 고장 수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그 전원 인가 전에 유관 검사는 필수다 얘기했었죠. 메인보드를 갖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앞면과 뒷면을 다 봐야 돼요. 앞면에서는 어떤 소자가 열화된 것이 없는지 또 메인보드 쪽에 이게 열화가 된 건 없는지 특히 백패널 부분에 소비자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이 뭐라 그랬죠? USB 포트라고 그랬죠? 쇼트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관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리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전면도 한번 골고루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면만 보지 말고 뒷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쭉 유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쭉 보면은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눌어있는 즉 탄 것 같은 이 현상이 보이지 이게 열화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앞에가 보면 전원부 쪽에 그 FET 소자들이 있어요. 열 받으니까 이 기판도 이렇게 열화가 된 겁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 쪽에 SMPS 립스보드 쪽은 이제 단면 기판을 쓰는데 그죠? 요 지금 우리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폭시 수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유리 섬유 재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화가 모니터 립스보다는 덜한데 그래서 열이 지배적으로 받다 보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유관 검사하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유관 검사를 할 때 안의 내용을 좀 상세적으로 이렇게 쭉 봐야 돼요. 이렇게 그죠? 하나하나 뭐가 문제가 됐는지, 콘덴서는 뭐 배부른 게 없는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칩셋 쪽에 문제가 없는지. 칩셋 주변에 보면 이 치콘덴서가 있다고 그랬죠. VCC와 그라운드에 많은 치콘덴서인지 그 부분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보고 지금 열화된 부분을 눈으로 확인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수리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원이 안 들어가는 현상을 확인했어요. 그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분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TV 수리하던 노트북을 수리하던 모니터를 수리하던 간에 안에 다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다 분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점검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붙은 상황에서 점검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분해할 때 특히 메인보드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분해를 나사를 다 풀고 나서 메인보드를 드러낼 때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냥 확 잡아 빼물었어요. 여기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이 패턴이 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긁히는 경우가 그럴 경우는 뭡니까? 그 PCB 회로 뒷면에 보면 굉장히 그 버스나 아니면 데이터선 같은 거 굉장히 실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끊어지면 오동작이 되죠.
동작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 드러낼 때 요런 모서리 부분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드러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그죠?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밑에다가 부직포 같은 거 하나 깔고 메인보드 올려놔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조심해서 분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장 부위를 단시간에 찾기 위한 기본 지그류. 우리가 TV나 모니터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기본 지그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지그가 왜 필요합니까? 지그가. 고장 부위를 빨리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고수들은 디지털 테스트하면 수리 다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수리 경험이 많다 보니까 대충 요거는 어디 불량이 많더라 하는 걸 알고 원포인트 수리를 하는 거지. 뭐 초보자들이 생판 보지도 못하는 거 수리하려 그러면은 이 장비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비는 필요하다 한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고장을 수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게 파워 테스트 직이죠. 파워 테스트 직은 뭐냐면 지금 데스크탑에 장착되어 있는 그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걔가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줘야 메인보드가 동작이 되는 거지. 그게 공급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워 테스트기 지그를 가지고 파워에 연결했을 때 제대로 12V, 5V, 3.3V, 마이너스 12V 스탠바이 전압, 파워고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고가형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고가형 지금 요 파워 테스터기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저가형 이걸 많이 갖고 있는데 차이는 크게 없어요. 단지 뭐냐면 이 고가형 장비는 리플 전압을 체크해줘요. 리플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이에요. 그죠? 오실로스코프로 본다면 XY 좌표상에 요게 지금 우리가 직류는 항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 리플이 섞여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이런 리플이 나옵니다. 이 교류 성분들이.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이 그 어떤 이 장치들의 그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지금 요런 장비들은 그 리플 체크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조금 좀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리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뭐 예를 들어서 규정치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1차나 1차 단, 2차 단 뚜껑을 열어보면 1차 단, 2차 단에 콘덴서이 부풀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찾는데 얘는 지금 그거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가형 장비들은 지금 단종이 돼서 나오지 않는데 저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주로 요 장비를 안 쓰는데 리플을 보고 아 이게 그 진행성 불량 어디에 있겠다 그 뜯어오면은 이제 그 부분에 어떤 불량이 나오죠. 이게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죠. 자, 파워 테스트지기는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요. 요러고 이제 체크를 먼저 하시는 거고요. 뭐 멀티 테스트 하기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 굳이 뭐 비싼 장비가 아니더라도 뭐 정밀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죠? 요런 이제 디지털 테스트 하기로다가 우리가 이제 뭐 전압을 측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자 모드로 놓고 어디 쇼트되는지 검사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스트 카드 메인보드 진단기는 굉장히 메인보드 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노트북은 딱 노트북용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 수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데스크탑용을 보여드린 건데 일단은 요거 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그 메인보드에 보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마이컴이라고 우리 모니터하고 예를 들자면 모니터 AD 보드에 보면 마이컴 안에 뭐가 들어있죠? 폼웨어가 들어있죠. 폼웨어. 메인보드 마찬가지예요. 마이컴이 하나가 있는데 그죠? 그 안에 우리가 폼웨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메인보드에서는 이제 폼웨어라는 얘기보다는 바이오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바이오스. 폼웨어가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마이컴 안에 폼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폼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루틴들이 있어요. 그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포스트 루틴은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죠? 얘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OK 사인이 떨어져야 이제 뭡니까? 바이오스 안에 있는 그죠? 서비스 처리 루틴을 읽어가지고 하드나 아니면 SSD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를 읽어서 운영체제를 이제 화면에 띄워주는 OS를 부팅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전에 하드웨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은 부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스트 루틴을 실행하는 값이 여기 16진수로 표시가 되는데 그 값을 보고 어디 쪽에 문제가 있다, 어? 우리가 대충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매뉴얼은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고장 진단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 카드를 PCI 슬롯에 꽂고, 저는 이제 작게 연장 코드를 쓴 거죠. 하면 여기 16진수로 나타나요. 이렇게 16진수를 보고, 아, 어느 쪽에 이게 계속 지나가면 되는데 멈췄다 그러면 그분의 불량이라고 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뉴얼을 찾아서, 아, 대충 어느 부분이다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원을 딱 넣는 순간에 포스트 그 루틴이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마이컴 안에는 바이오스가 동작되는데, 바이오스 안에 그 포스트 루틴이라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걔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습니다. 얘는 정상값이죠. 그죠? 그래서 요 코드를 보고 대충, 아, 어느 부분이 불량이다, 아, 어느 부분을 우리가 손대면 되겠다 해서, 이 많은 넓은 분야를 갖다 손을 댈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보장 부분을 체크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카드는 지금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지그죠. 이런 것들은. 요거 이제 다른 형태의 카드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죠? 휙 지나갔죠. 그죠? 메모리를 통해서, 녹수부지를 통해서 지금 이 출력이, 지금 그래프 출력이 돼. 이게 정상인 지금 제품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의 분량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상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제 신형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PCI 슬롯이 없어지고, 그죠? 신형 보드들은 PCI 익스프레스 1 슬롯이 있죠? 거기다 꽂는 그, 지금 이 포스트 카드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메인보드, 지금 노트북도 노트북용이 따로 있어요. 그죠? 거기다 꽂아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보고 쓸 수가 있죠. 자, 포스트 값은 우리가 바이오스는 옛날에는 이제 보통 포닉스 바이오스, 어워드, 아미 바이오스 있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은 지금 없어졌는지 잘 안 쓰고요. 아미 바이오스를 많이 쓰죠. 아미 바이오스. 그래서 걔들이 이제 그 이 코드 값이 있어요. 그 포스트 카드를 사게 되면 매뉴얼이 하나 있는데, 뭐 00 값은 뭐고, 그죠? 02 값은 뭐고, 이렇게 쭉 여러 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 보고 우리가 초보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요 문서들은 제 그 카페, 공식 카페에 지금 그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겠죠. 요즘 카페 주소를 제가 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정회원으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이게 나와 안 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그들이 뭐냐면, 이 메인보드 고정 지지대예요. 이게 지지대. 그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지지대 볼트 너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걸 구입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메인보드를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이게 CPU 장착한 상황에서 올려놓으면 이게 기울여져 가지고 이 수평이 맞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테스트로다가 전원을 넣고 인가하고 측정을 할 때 리드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른 쪽에 쇼트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필요한 거죠. 지지대가. 요런 볼트 너트를 여기다가 요 나사 박는 부분 있죠? 거기다 결합을 해서 우리가 부품 갈 때는 뒷면이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 리드형 부품이다 보니까, 그럼 콘덴서 뺄 때도 요거를 뒤집어서 놓고 콘덴서를 빼도 되고 뒤에서 측정해도 되고 하는 거니까, 요 지지대 볼트 너트 고정 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구멍에다가, 그죠? 넣고, 그죠? 너트로 조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네 군데만 하면 돼. 네 군데만. 네 군데만 하면 참 콘덴서 우리가 디솔더링하고 솔더링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그죠? 요거만 PCB 홀더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큰 거,
좀 대형이죠. 우리가 봤을 때 립스 보드라든가 아니면 AD 보드는 PCB 홀더가 좋은데 이렇게 메인보드 같이 큰 대형 보드들은 요거 고정 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특히 콘덴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탈거하거나 그죠? 다시 이제 교체해서 솔더링 할 때 요걸 많이 씁니다. 그럼 뒤집으면 딱 수평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콘덴서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떼어도 되고 측정할 때도 수평이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작업하기가 작업성이 좋죠. 가격도 뭐 몇천 원이면 사니까 이런 거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품에 어떤 데미지도 안 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여러분들이 고정 툴은 하나 비싸지 않으니까 고정 툴은 여러분들이 좀 꼭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죠 이렇게 하면? 네. 여기 이제 콘덴서 뺄 때도 여기서 뒷솔더링해서 솔더링 할 때도 참 편합니다. 이게 없는 상황에서 하면 기울어져 가지고 납땜할 때도 손이 디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이쪽에 회로를 갖다가 인두 TV 건드려서 이 실 패턴이란 말이죠. 이게 그죠? 요 데이터 선하고 이 버스 선들인데 요게 끊어지면은 이거 잊기가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프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지지대를 하게 되면 수평이 이루어지니까 작업하기도 좋고 불량을 낼 가능성도 없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수리를 지금 이제 전 업무 현상으로 들어온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극을 뭘 갖고가 있어야 되겠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고장 점검 및 이제 수리 작업 1차 유형 분석을 했죠. 이제 2차 유형 분석 및 수리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이 우리가 좋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구독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